자, 자, 보자. 두 집합 XY에 대하여,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X의 두 집합, 여기 XY가 있어. 집합 X하고 Y가 있으면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하여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만 대응이 될 때, 이런 거를 우리는 함수다 이렇게. 이 집합에 있는 어떤 원소를 이 집합에 대응하는데 대응된 것이 하나만 있을 때, 그거를 우리는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 하고, 자, 표현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에요. X에서 Y로의 대응인 함수 이름은 F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면 함수는 F인데 요 집합에서 요 집합으로의 대응이다. 이때 요 집합을 정의역 이렇게 불러. 이름을 잘 정리해. 요 집합을 정의역이다 하고 요 집합을 공역이다 이렇게 할 거야. 요 집합을 공역. 그 다음에 어떤 수가 오직 하나에 대응이 된다 있지, 그제? 대응이 된 요거, 대응된 요 값을 함수값이다라고 불러. 함수값이다라고 부르고, 이런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치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다 이렇게. 자, 치역하고 공역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요 집합을 정의역. 자, 여기 봐. 이 집합에서 이 집합으로 대응을 시킬 거예요. X에서 Y로 대응을 시킬 거예요. 이때 이 X를 정의역, Y를 공역. 그 다음 대응을 시키고 나면 대응된 값들이 있겠지. 요 대응된 값들을 치역이다 이렇게. 대응된 값들을 치역이다. 그래서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되겠지.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대응된 것들은 요 안에 있는 집합이니까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다음 대응 중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 함수가 아닌 것, 함수와 함수가 아닌 것 찾아봐라 이 말이야. 자, 먼저 1번은 함수가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 1은 한 군데 딱 정의됐다, 그제? 2도 대응이 됐지. 3도 한 군데 대응됐는데 이 4가 대응이 된 게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함수가 아니야. 자, 1은 한 군데 대응이 됐지. 1하고 대응된 요것만 보는 거야. 1하고 요것만 딱 보. 요렇게 값이 딱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2도 A로 요렇게 딱 대응이 되네. 2도 A로 딱 대응이 되고, 3도 C로 딱 대응이 되고, 4도 C로 딱 대응이 되네. 이렇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수라고. 정의역에 있는 1, 2, 3, 4가 하나의 이런 대응된 값을 가지면 그러면 함수가 된다. 자, 이제 3번. 1은 A로 딱 대응이 됐지. 2도 B로 대응이 됐다. 그제? 근데 3이 어떻게 돼? 3이 B로도 가고 C로도 이렇게 두 군데로 가버리잖아. 오직 한 군데만 대응이 되랬다. 그제? 그러니까 요거는 3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 요거 때문에. 4는 C로 다 똑바로 돼 있는데 3이 B로 가든 C로 가든 한 군데만 가야 되는데 3이 두 군데로 갔다는 거야. 자, 그래서 3 때문에 요거는 함수가 아니다. 그 다음 4번은 봐. 1은 A로, 2도 A로, 3도 A로, 4도 A로. 자, 1, 2, 3, 4가 다 하나의 값을 이렇게 갖고 있지. 그러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집합, 자, 함수 F인데 이 F는 X에서 Y로의 함수야. 이때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각각 구해보시오. 자, 정의역은 뭔데? 정의역은
1, 2, 3 요게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공역은 A, B, C 요게 공역이야. 그 다음 치역은 A, C 요거를 치역이라. 자, 요놈이 치역이다. 치역하고 공역하고 헷갈리면 안 돼. 공역은 이 Y집합 전체를 공역이라고, 치역은 요 대응된 요 값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치역이다 이렇게. 자, 정역은 1, 2, 3, 4겠네. 자, 공역은 3, 4, 5, 6이겠네. 자, 치역은 3에도 4에도 5에도 6에도 다 대응이 돼가 있지. 그럼 치역도 역시 3, 4, 5, 6이다. 자, 정역은 1, 2, 3. 정역은 1, 2, 3. 그 다음에 공역은 2, 3, 4. 치역은 2 하나밖에 없다. 그지? 정역은 1, 2, 3, 4, 5. 공역은 A, B, C. 치역은 A, B. 함수 값 구하기다. 함수 값 구하기. 자, 여기 보자.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이 말이야. 정의역이 실수 전체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대응하라는 거냐면 유리수일 때는 2를 더 더해주면 되고 무리수일 때는 보를 바꾸라 이 말이네. 그지? 유리수일 때는 2를 더해주고 무리수일 때는 보를 바꾸라. 자, 그럼 F2. 자, 2는 요게 유리수잖아요, 유리수. 자, 유리수일 때는 2를 더 더해주면 되니까, 요 2를 더해주면 되니까 요 값이 4가 된다. 루트 2는 무리수다, 그지? 자, 무리수는 원래 루트 2를 대응을 하면 보호를 바꿔서 요렇게 됩니다. 자, 6은 유리수니까 유리수는 2를 더해서 8이 되고, 자, 무리수는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요렇게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오. 자, F5를 구하시오 했다. F5. 자, F5는 5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F6이 돼버리지, 그제? 그래서 X에 뭘 집어넣어야 되노? 4를 집어넣어야 이게 F5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를 넣었기 때문에 4제곱 빼기 2가 되겠지. 16에서 2를 빼니까 14가 된다. 지금 F5를 구하라 했다. F5를 구하면 요게 5가 되는 X를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X에 얼마를 넣어야 돼? 9를 넣어야 이게 F5가 되는 거예요. 자, 9를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99, 81 플러스 5. 그래서 마이너스 76이다. 자, 이것도 F5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X에 5를 넣는 것이 아니고 3X 마이너스 요게 5가 되는 X를 먼저 찾아줘야 돼. 그제? 그랬더니 그 X는 2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 식에 X 대신에 2를 넣어야지만 좌변이 F5가 되고 2를 넣기 때문에 우변은 4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2분의 X 마이너스 1. 요 놈이 5가 되는 X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X는 11이 되네. 자, 그래서 F5를 구하시오 하면 11을 집어넣어서 11 빼기 4에서 7이다. 자, 이제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게 그래프랍니다. 이런 거를, 그제? 이런 거를 그래프라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 이런 점들. 이러지? 이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지금 요 까만 요 그래프랍니다. 그럼 이 점은 뭔데, 점은? 점은 좌표잖아, 좌표. 그래서 이렇게 생긴 좌표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그래프예요, 그제? 그럼 이런 좌표들이 쭉 있으면 이 좌표들을 다 모아놓은 거야. 이것도 역시 그래프란 말이야. 같은 말이야. 이렇게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개수가 유한계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개수가 뭐 4개라든가 5개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좌표로 표현하면 이것도 역시 그래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몇 개, 유한계라 하더라도 역시 이렇게 유한계를 찍어 놓으면 이것 점들이 바로 그래프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역이 이미 실수가 돼서 그래프가 쭉 연결이 돼, 이런 것도 역시 그래프다. 이런 거를 우리는 그래프다. 그래서 그래프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점. 점은 좌표야, 좌표, 그지? 그런 좌표들의 집합을
그래프다. 그럼 좌표는 뭔데? 3,7이다. 우리 그래프에서 이 좌표는 함수 f가 있으면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7이 된다. 이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죠. f3이 7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f 3,7이 의미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3,7이야. 그럼 이 함수 f는 x가 3일 때 y 값 7이다. 그럼 요 3이 요쪽에 7에 요렇게 대응이 된다. 이게 바로 이 좌표 뜻이야. 그죠? 됐지? 그래프를 이해를 잘해야 돼. 함수는. 자, 조금 전에 우리 함수인 것은 아닌 것은 대응 관계로 돼 있는 그런 거를 보고 하나 해봤지. 자, 지금은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아까 이렇게 했잖아. 정리역에 속한 모든 원소가 공역에 속한 하나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대응이. 이렇게 대응이 돼야 돼. 그죠? 정리역에 있는 모든 값은 항상 하나의 대응 값을 가져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 이 점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 2에 대응이 됐다. 그럼 이 말은 1, 이렇게 좌표를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좌표를. 1일 때 2 이렇게 돼야 돼. 그지? 자, 이거 그래프 봐. 요 점은 좌표지. 항상 바로 좌표가 결정이 되잖아. x가 2일 때 뭐 예를 들어서 요거 x가 3일 때는 요거 2, 얼마, 3, 얼마 이런 값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결정이 된다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y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을 꺼봐. 직선을 끌 때 만나는 점이 생기지, 그지? 그러면 x는 요 값이란 말이야. 요 값, x는. 그때 y 값이 요 만나는 점의 y 값. 이게 한 개만 돼야 된다. 한 개만. 함수는 봐. 이렇게 되면 함수 아니라 했지, 그지? 만나는 점이 이렇게 딱 한 개만 있어야 돼. 요렇게. 요렇게. x가 요 값일 때 y는 요 값. 요렇게. 만나는 점이 한 개만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봐. 이렇게 꺼보니까 x는 요 값인데 y 값이 어떻게 돼? 이 값도 되고 이 값도 되잖아. 대응되는 값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대응된다는 거야? 하나의 x 값에 y 값이 이놈도 되고 이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함수가 될 수 없다. 자, 18번은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돼? 요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지? 요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요놈 때문에. 2일 때는 1, 2 두 군데로 대응이 돼버리잖아. 어떤 정리역에 있는 어떤 값이 대응된 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x가 2면 y는 1도 되고 2도 되잖아. 즉 2, 1 이렇게 하나만 결정이 되는데 2, 1도 되고 2, 2도 즉 2일 때의 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결정되고. 그래서 함수가 아니다 이 말이지. 19번은 함수가 아니가. 이건 함수 되잖아. 항상 한 점에만 만나네. 20번은 함수가 돼 안 돼? 20번은. 이건 안 되지. x를 하나를 결정한 y는 이놈도 되고 이놈도 되고. y가 하나만 결정이 돼야 되는데 y가 여러 개 결정이 되잖아. 그래서 20번은 함수가 될 수 없다. 21번은 함수가 돼 안 돼? 21번은. 이건 함수잖아. x를 하나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y 값은 항상 한 개만 결정이 되잖아. 요렇게 y축하고 직선을 계속 꺼줄 때 만나는 점이 계속 한 개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x가 결정이 될 때 그 대응된 y 값도 하나가 결정이 된다. 자, 서로 같은 함수.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x는 x 더하기 1이야. 그럼 gx도 x 더하기 1이야. 그럼 이 두 개의 함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당연히 같은 거지. 식이 똑같으니까, 그지? 이런 거를 함수가 서로 같다는 거야. 근데 함수가 같은 거는 꼭 이렇게 식이 똑같아야지만 같은 게 아니고 식은 다른데도 함수는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함수가 우리 뭘 함수라는데? 정리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에 있는 어떤 값에 대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지? 정리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공역에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이런 거를 우리가 함수란단 말이에요. 함수라는데, 자, 함수가 같다는 것은 대응을 똑같이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식은 달라도 관계없어. 대응을 똑같이 시켜주면 돼요. 뭐를? 정리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정리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똑같이만 대응하면 그거는 두 개의 함수가 식은 다르더라도 같다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F랑 G는 지금 식은 다르잖아, 그지?
그럼 이건 함수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요거를 정의역이래요. 정의역. 그러면 1, 2만 보는 거예요. 다른 수는 상관없다. 그지? 1하고 2만 보는 거예요. 1하고 2만. 자, F1을 봐. F1. F1은 1이지. 자, G1도 봐. G1도. G1도 1을 넣으면 1이네. 그지? 그 다음에 2가 있네. F2는 자, 2를 넣으면 0이지. 그 다음 G에도 2를 넣어봐. 2를 넣으면 3이네. 자, 요거는 봐. 1은 똑같이 둘 다 대응이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2는 서로 다르게 대응하잖아. 그럼 이 두 개를 함수는 같다 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둘 다 똑같이 대응을 시켜야 돼. 자, 그럼 이제 23번은 봐. F1은 1이고 G1도 1이 되네. 그지? 둘 다 1은 1로 대응해. 자, 이제 2를 봐. F2는 4가 되고 G2도 역시 4가 되네. 자, F랑 G는 식은 다른데 둘 다 똑같이 봐. 1은 1로 보내고 2는 4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함수는 어때? 대응이 서로 똑같이 대응한다. 그지? 식은 다른데도 대응을 똑같이 시키잖아. 자, 그럴 때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다. 이렇게. 함수가 같다 하는 것은 식이 같다는 말이 아니고 대응을 똑같이 시키는데 어떤 수를 대응하느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수를 대응을 그런 식으로 시키죠. 자, 그럼 24도. F1은 2가 되고 G1도 역시 2가 되네. 그 다음에 F2는 1이 되고 G2도 역시 1이 되네. 이것도 역시 대응을 똑같이 시키고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이것도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G가 다음과 같을 때 두 함수가 서로 같게 되도록 AB를 정하시오. 이 말이에요. 두 함수가 서로 같게 되도록. 그럼 함수가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정의역에 속한 1, 2를 똑같이만 대응하면 된다 했잖아. 그래서 F1이 얼만데? 1. F1이. 요거하고 G1은 여기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 요게 같아야 되는 거예요. 1을 똑같이 대응해야 돼. 그지? 자,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지. F2는 8이 되네. 그럼 G2는 2A 더하기 B가 되네. 이 두 개가 서로 같아버리면 1과 2를 F랑 G가 똑같이 대응을 지금.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가 돼. 이제 요거 연립표를 한 거네. 그래서 빼니까 A는 7,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보자, 함수 종류. 자, 먼저 1대1 함수라는 게 있네. 1대1 함수. 이거하고 잘 구분해야 돼. 다른 말이야.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앞으로 요 말을 1대1 함수다는 뜻으로 쓸 거야. 요 말을. 1대1 함수. 요 말을 딱 보면 1대1 함수이구나. 이렇게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그럼 x1, x2는 뭔데? X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두 원소예요. 그지? 정의역에 속한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그 두 개의 값이 서로 다르지. 다르면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즉 함수 값도 서로 다른 거야. x가 다르면 대응된 y 값도 서로 다르더라 이 말이야. x가 다르면 y 값도 서로 다르다. 이거는 봐. x는 서로 다르지. 근데 y는 어떻게 돼? 서로 같잖아. 이런 거는 1대1이 아니다. x가 서로 다르면 y 값도 서로 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앞으로 1대1 함수 이 말을 쓸 수도 있고 그것보다는 요 말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을 딱 보면 요거는 1대1 함수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 그게 1대1 함수. x가 서로 다르면 y도 서로 다르다. 그거를 1대1 함수다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고 AND다. 그지? 1대1 함수가 일단 되고 치역이 공역과 같은 요런 함수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 자, 예를 들어서 뭐 1, 2, 3을 1, 2, 3, 4에 요렇게 대응을 하면 이거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
왜냐하면 1대1을 x가 서로 다른데 서로 다 y 값이 다른데 대응이 돼 있지. 그럼 1대1 함수야. 자, 1대1 함수는 되는데 공역이 얼마인데? 공역은 1, 2, 3, 4잖아. 공역은 1, 2, 3인데 치역은 뭐야? 1, 2, 3밖에 안 되지. 그러면 치역하고 이 공역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를 않지. 그럼 요거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야. 1대1. 그럼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요 4가 없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치역도 1, 2, 3이고 공역도 1, 2, 3이래. 1대1 함수가 되면서 치역이랑 공역이 같게 돼 있네. 그지? 그러면 그거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1대1이 되려면 일단은 요 조건을 만족한다. 요 식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앞으로 요 1대1이라는 말 대신에 요 말을 계속 쓸 거야.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자, 이것도 뜻을 이해를 잘 해주자. 뜻을 무슨 말이냐면 fx가 x야.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이 말은 모든 x에 대해서 x를 넣으면 x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즉 자신과 똑같은 값에 대응시키는 그런 함수를 항등함수다라고 불러. 예를 들면 fx가 x 이런 거예요. x. 자, 3은 3이 되고 7은 7이 되고 5는 5가 되고 그게 항등함수 뜻이야. 뜻. 그래서 항등함수는 이제 f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 i 이렇게 쓸 거예요. 항등함수 f 안 쓰고 보통은 i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면 치역이 한 개만 딱 나타나는 함수. 치역이 딱 한 개밖에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게 상수함수. 모든 값이 6으로만 다 가는 거야. 6으로만.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다. 이래. 이건 1대1 함수지. 1대1 함수는 1대1 함수. 대응은 돼, 안 돼? 3 때문에 대응은 안 된다, 그지? 이건 1대1 함수에 나와. 1대1 함수. 3번은 뭔데?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다 되네, 그지?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네. 그 다음 34는 1대1 대응도 되지. 또 뭐도 돼? 항등함수네, 그지?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요거는 항등함수네, 항등함수. 그 다음 35는 요거는 상수함수라 했지. 상수함수. 모든 값이 치역이 딱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거야. 요런 함수를 상수함수다. 이렇게. 36은 1대1 대응이네.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함수도 되는데 치역이 공역과 같다는 거 알 수 있대. 그지? 치역이 공역하고 같게 돼 있다. 이 말. 37은 그냥 1대1 함수밖에 안 돼.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지? 2가 빠져 있으니까. 자, 요런 함수들에 대해서 먼저 1대1 함수인 그래프 찾아라.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아까 1대1이 이 말이었지. x 값이 서로 다를 때 y 값도 서로 다르다 이 말이잖아. x 값이 서로 다를 때 y 값이 서로 다르다. y 값이 같은 게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y 값이 같은 게 생기면 안 돼. 자, 기억은 봐. y 값이 같은 게 생길 수 있나 없나? 없지. 절대 y 값이 같은 게 없잖아. 근데 디귿은 어떻게 돼? 디귿은 y 값이 같은 게 있잖아. 이거하고 이거는 y 값이 같잖아. x는 서로 다른데도 대응된 y 값, 즉 fx1과 fx2 y 값은 서로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건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면 니은도 돼, 안 돼? 이런 y 값이 다 같잖아, 이렇게. 그지? y 값이 같은 게 있으면 1대1이 아니야. 그래서 기억이 1대1, 미음도 1대1, 리을도 1대1, 비읍도 1대1 함수가 돼. y 값이 같은 게 없는 함수야. y 값이 같은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는 y 값이 같은 게 없다 했는데 이런 형태가 함수가 되는 바라. 그래프가 봐. 이거는 계속 증감한다는 거 알겠지? 계속 감소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증가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정역에 속한 모든 범위에서 그래프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가 바로 1대1 함수가 돼요. 근데 이건 어때? 디귿 같은 거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지, 그지? 그러면 y 값이 이렇게 같게 되는 게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그래프 의미를 잘 이해를 하자. 1대1이다 라고 하면 그래프는 계속 증가를 하거나 계속 감소한다. 그럼 그게 1대1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1대1 중에서도 1대1 대응이 되는 걸 생각해봐. 치역이 실수 전체에 해당하는 거. 이거는 봐. 치역이 모든 수가 되겠지. y 값을 보면. 그래서 기역은 1대1 대응도 되는 거예요. 니을도 1대1 대응이래. 이 y 값들이 이렇게 되니까 y 값들은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지. 이것도 1대1 대응. 이것도 1대1 대응. 이것도 1대1 대응. 그래서 이 네 개는 1대1 대응이 되네. 대응이 된다는 말은 당연히 1대1 함수도 된다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찾아라 했다. 항등함수. 자신으로 대응시키는 게 항등함수지. 그럼 항등함수는 기억이 항등함수. 1은 1로. y = x란 말이야. 그지? 1은 1, 2는 2, 3은 3. 그래서 항등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 한 개밖에 없어. 자, 상수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몇 번이야?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2연이 상수함수. 모든 값이, 요게 봐야지. 3이라 치자. 모든 값이 다 3으로 대응이 된다, 이 말이죠. 그 상수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2연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는 항등함수, 요거는 상수함수. 자, 먼저 1대1 함수부터 보자. 1대1 함수. y = x 플러스 1. 이거는 우리 그래프 잘 알고 있지? y = x 플러스 1은 그래프가 요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1하고 -1을 지나는.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 되지? 그 다음에 1대1 대응도 된다, 그지? 1대1 함수, 1대1 대응 둘 다 되는 거야. 자, 이것도 우리 그래프를 알고 있네. y = x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건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항등함수에 해당하는 거는 니은, 현재까지 니은이야, 그지? 그 다음에 디귿. 자, 오늘 그래프를 먼저 잘 봐. 그래프. 자, 디귿 그래프 본다. 디귿. 자, 이 fx 그래프는 절대값 x 플러스 2야. 자, 이렇게 절대값 나오면 조금 어려우니까, 자, 절대값 풀이하는 거는 항상 기본이 x가 -2보다 요럴 때와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이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식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구분. 그럼 x가 -2보다 크면 요거는 양수니까 이 fx식은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요럴 때는 요게 음수가 되니까 이때 fx는 -x, -2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항상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요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예요. 그지? 자, 그럴 때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그래프를. y = x 플러스 2는 요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지? 요 중에서 x가 -2보다 클 때지, 지금. -2보다 클 때는 요게 -2니까 -2보다 큰 건 오른쪽이잖아. 이렇게.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요 그래프 중에 x가 -2보다 큰 부분이 요거 이 그래프랍니다. 그래서 이쪽은 -x, -2. -x, -2는 기울기가 -1이면서 -2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중에서 x가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작은 쪽은 이 왼쪽이지, 왼쪽. 해서 이 빨간 그래프가 요거 이 그래프가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앞으로 이제 공식같이 그대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 y = 절대값 x. 요 그래프는 공식같이 알아도 y = 절대값 x 하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다. 그제? x가 0보다 크면 y = x. x가 0보다 작으면 y = -x. 요런 게 이제 요 절대값 x. 자, 그런데 y = 절대값 x 더하기 2 이렇게 됐다. 그제? 자, 요거는 요 식하고 비교를 해봐.
x 대신에 x 더하기 2가 대입을 했잖아. 그럼 x 대신에 요렇게 대입하는 거, 우리 도형 이동했던 거,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그지?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하면 이건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는, 반대로 했잖아, 평행이동. 요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하라.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요 빨간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서 요렇게 되는 게 요거 이 그래프. 그래서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자, 정리해보면. 자, x축으로 A, y축으로 B 이렇게 이동했다, 그지? 자, 그러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 자, 요거를 대입하는 게 요게 도형의 이동이었잖아. 평행 이동.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y 대신에 요렇게 대입하는 거. 자, 지금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었기 때문에 2만큼 이동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그래프. 그래서 요 빨간 그래프가 요렇게 된다. 그래서 2번은 디귿은 그래프를 요렇게 하는 거를 바로 알아야 되고, 이제 그래프 알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슨 함수 되지. 일단 함수는 돼. 함수는 되는데 1대1은 돼, 안 돼? 1대1은 안 되지. y 값이 이렇게 같은 게 생기니까. 감소 증가가 섞여 있으면 절대 1대1이 될 수 없다. 감소하고 증가가 섞여 있으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함수만 되는 거야. 함수만. 자, 그 다음에 리얼 마이너스 x. 자, 마이너스 x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죠. 그럼 이거는 1대1 함수도 되네. 1대1 대응도 되겠네. 그거까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1 했다. fx가 y 꼴 마이너스 1. 그럼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 아무것도 안 되고 상수 함수만 되는 거야. 상수 함수. 그 다음, 자, 비읍도 우리 그래프 알고 있지? 비읍도. 비읍 요 그래프는 x제곱을 꼭지점이 마이너스 3 요렇게 되는 그래프. 자, 이 그래프도 y가 같은 게 있다, 이렇게, 그지? 그럼 1대1은 다 아니지.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함수만 되는 거야, 함수. 요거는 직선이네, 직선. 자, 직선은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네, 그지?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 양수. 그럼 이거는 1대1 대응까지 되네. 1대1 함수면서 1대1 대응이 되겠네. y 값이 같은 게 없으니까. 자, 요 그래프는 다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로 구분돼야 돼, 그지? 자, 그러면 그래프가 1보다 클 때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x가 0일 때 y는 2, y가 0일 때 x도 2. 그래서 요렇게 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자, 그 중에 x가 1보다 클 때다, 그지? 1은 여기 1이면, 자, x 1 넣어봐. 1,1이니까 요 1되는 요 점이 x가 1일 때잖아, 요게, 그지? 그 중에 x가 1보다 클 때야. 그럼 클 때니까 요게 1이면 1보다 클 때는 요만큼의 그래프에 나와요. 요만큼의 그래프. 1보다 클 때 그래프니까.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지. 그럼 요것도 x에 0을 넣어봐. y는 3이니까 요 점을 지날 거고. y에 0을 넣으면 x는 2분의 3이니까 1.5 요 점을 지나는 거지. 2분의 3이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 봐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봐. 이게 이 부분 중에 어디를 지날까 그거를 알아보려고 요 두 점을 지나는 거는 맞는데 요렇게 그릴 때 그래프가 빨간 그래프 관계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는 1일 때 값을 조사를 하는 거야. 1일 때. 여기 1 넣어봐. 역시 1,1이지. 그럼 둘 다 1,1이니까 요 점을 둘 다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직선은 파란 직선을 요렇게 그려줘야 돼. 요렇게. 자, 그 중에 1보다 작을 때니까 1의 왼쪽이지. 왼쪽 그래프니까 요렇게 따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 그래서 요 빨간 그래프가 요 미음 그래프에 나와. 자, 그러면 요 이형 그래프는 뭐야? 요 빨간 게 이형 그래프다, 그지? 함수는 되고 계속 감소하잖아. 그래서 이건 1대1 대응도 되고 1대1 함수도 돼.
자, 2x 더하기 1인데 오늘 x가 0보다 클 때지. 그럼 2x 더하기 1은 x에 0을 넣으면 y는 1, y에 0을 넣으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 점을 요렇게 지나 요런 직선. 자, 그 중에 x가 0보다 클 때잖아. 그럼 0보다 클 때는 이쪽 부분이지, 이쪽 부분. x가 0보다 클 때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를 그려야 된다. 요거, 그지? 그럼 요거는 x에 0을 넣으면 y는 1이니까 역시 요점 지나지. 그 다음에 x에 0을 넣으면 y도 1, y에 0을 넣으면 x도 1. 그럼 둘 다 1이니까 1, 1,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야. 자, 그 중에 x가 0보다 작을 때잖아.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되니까 뭐야? 그냥 함수만 되지 1대1 이런 건 될 수 없다, 그제? 그냥 함수만 되는 거야. 자, 이제 합성함수. 자, 우리 지금까지는 함수가 이렇게 있었지. f 또는 뭐 g 이렇게 썼잖아, 그제? 그래서 f1 뭐 이런 식으로, g3 뭐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야. 지금까지 썼던 함수는. 자, 이제 합성함수라는 게 있어. 합성함수 1. 자, 1을 대응하면 2로 가고 다시 2는 3으로 갈 거야. 요때 요 대응을 f라고 하고 요렇게 되는 대응을 g다 이렇게. x, y, z 이렇게 쓰면 x에서 y로의 대응을 f를 할 거예요. 다시 y에서 z로의 대응을 g라고 할 거예요. g. 자, 그러면 f에 의해서 f1은 2가 된다, 그지? f1은 2가 되잖아. f1은 2야. 그 다음 요 식에서 g2는 또 3이 되지. g2는 3이야, 그지? 그냥 요거 보고 한 거야. 자, 이때 1을 요 1이라는 수를 f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고 다시 g에 의해서 대응을 시키면 3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지? 1이라는 수는 f에 의해서 대응을 한번 하고, 자, g에 의해서 한 번 더 대응을 시키면 그 값이 3으로 가잖아. 그러면 1이 3으로 간다, 그지? 뭘 해주면 f를 거쳐서 다시 g를 대응을 시키게 되면 1이라는 값이 3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g, f 이렇게 쓸 거예요. 함수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쓰고 아까 우리 f1 이렇게 하듯이 요 함수에다가 1을 넣으면 그 값이 3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표현 뜻을 이해를 하면 돼. 자, 여기 봐. 1이라는 수를 f에 의해서 대응을 시킨 다음에 그 대응된 수를 한 번 더 g에 의해서 대응하면 3이 되더라, 그지? 그래서 1이 3으로 이렇게 대응이 돼요. 1이 3으로 대응이 되는데, 1이 3으로 대응이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했다는 것을 형태를 표현하느냐면, 1이 f에 의해서 대응이 되고, 한 번 더 그 수를 g에 대응하는 그 결과가 3이 된다 하는 걸 앞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됐나? 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뭐 특별한 뭐 어떤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써놓으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란 말이에요. G, F에 3 이렇게 하면 요식은 F3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F3을. 여기 봐라. F3을 먼저 계산을 해서 그놈을 다시 G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요 말 뜻이 그 말이야. G, F에 3 하면 F3, 즉 항상 가까운 쪽 먼저 계산해야 돼. F3을 계산해서 그 계산된 값을 다시 G에 대응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앞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FG에 2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이야? 먼저 G2를 계산하는 거야. 먼저 G2를 계산하는 거야. 자, 계산을 한 다음에 그놈을 다시 F에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이 말이에요. 됐지? 요런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다. 합성함수는 조금 어렵다. 이런 계산하는 건 어려운 게 없는데 조금 어려워. 자, 그런 합성함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합성함수는 순서 바꾸면 안 돼.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 됐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FG인지 GF인지 요거를 잘 정하고 해야 돼. 하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F, G, H가 요렇게 한 거나 요렇게 한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한 번씩 적용해 줍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 요 아까 I는 우리 뭐라 했나? I는 항등함수를 I로 써져 있다. 그제? 자, 항등함수하고 어떤 함수하고 합성을 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했지만 이때는 성립해요. 성립하면서 항등함수는 봐. 들어간 놈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합성 하나만 해요. 그래서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의 합성은 그냥 합성을 안 한 요거하고 같다. 항등함수는 자신으로 즉 대응을 시켜봤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제? 항등함수하고의 합성을 하면 함수가 그대로 된다. 자, 요거는 먼저 F1을 먼저 계산하라 했지. 그래서 F1을 먼저 계산해야 돼. 자, F1을 계산하면 C네, C, 그지? F1은 C지. 그래서 요거는 GC가 되는 거지. 그럼 G에서 C가 대응된 게 얼마고 했으니까 답은 요렇게 되는 거지. F4를 먼저 계산해야 돼, F4. 그럼 F4가 얼마인데? 4는 A로 갔다, 그지? 그럼 요 GA를 계산하는 거야. 다시 A는 1로 갔지, G는. 그래서 요 값이 1이 된다. 요건 잠깐. F1이 됐네. 먼저 F1을 계산해야 되네, F1. 자, F1이 얼만데? 0이네, 그지? F1을 넣으면, 그럼 자, 여기 F1이 0이니까 이건 F0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F0은 또 얼마야? 이렇게. 요거는 G2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자, G2가 얼마냐면, G에 2를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이지. 그럼 요거는 F3이 되겠네. 자, F3은 X에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여러 개 더 해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계속 할 수 있단 말이야. 꼭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럼 2를 F에 넣어서 또 그거를 계산한 거를 또 F에 넣고 또 계산한 거를 한 번 더 F에 넣고 이 말이야. 자, 요거는 유리수와 무리수냐에 따라서 유리수일 때는 1을 더해주면 되고 무리수일 때는 제곱을 하면 되네, 그제? 그 함수가 이렇게 전기가 되는. 자, 그러면 먼저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되지. F 루트 5네. 자, 루트 5는 무리수잖아, 무리수.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수는 그 수를 제곱을 해줘야 돼, 그제? 그럼 요거에 F 루트 5는 얼마? 이게 5가 된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건 F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5는 유리수지. 자, 유리수는 1을 더 더해주면 돼. 그럼 유리수니까 1을 더해서 6이 됐대. 자, 먼저 F2를 계산해야 되지. F2는 유리수니까 1을 더해주면 F3이 되네. 3은 또 유리수지. 유리수니까 마찬가지로 1을 더하면 4가 된다. F 루트 3은, 루트 3이 무리수지. 무리수니까 요게 3이 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럼 요거는 F에 3을 계산합니다. 다시 F3은 유리수지. 유리수는 1을 더하면 되니까 4가 되네, 그지? 요건 F4가 되네. 4는 유리수네. 유리수는 1만 더 더해주면 돼. 그래서 요거는 5가 된다.
자, fx는 3x 이렇게 생겼어. fx는 3x야. 그럼 gx는 뭔데? x제곱 마이너스 5야. 자, 그러면 gf 요 함수는 x일 때 값이 뭐가 되노? 이 말이야. 그지? gfx. 자, 요거는 요 gf라는 함수식을 구할 때는 임의의 수 x를 집어넣은 요 fx를 먼저 계산해야 돼. 자, fx가 지금 3x잖아. 3x. 요게 3x야. 3x. 자, 3x를 g에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 3x를 g에 집어넣으면 돼. 그럼 g는 어떻게 하라 했는데? x가 들어가면 제곱을 해서 5를 빼라고 했지. 그래서 3x가 들어가니까 3x를 제곱을 해서 5를 빼는 거예요. x가 들어가면 x 제곱을 해서 5를 빼듯이 3x가 들어가면 3x를 제곱을 해서 5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9x 제곱 빼기 5다. 요게 gfx예요. 자, 그럼 이거를 봐. gfx를 이렇게 구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내가 만약 f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 fx에다 1 넣으니까 3 이렇잖아. 그제? 내가 g1을 구하고 싶어. 그럼 요 gx식이 요거니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마찬가지로 gf라는 식에 1을 집어넣은 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아까는 f에 넣고 g에 넣고 이렇게 했잖아. 이제는 gf식이 이렇게 딱 구해지니까 여기다 바로 1을 넣으면 돼. 자, 1을 넣었더니 바로 4다. 요 식 의미 알겠지? f는 요렇게, g는 요렇게, gf식은 요렇게 생겼다 그런 말이야. 자, 그걸 찾는 방법이 수를 집어넣는 거하고 같은 방법을 해줍니다. 그럼 gf는 요렇게 했네. 그럼 fg도 한번 해볼까? fg 요 함수를 구하라는 것은 임의의 x를 집어넣은 식을 구할 거예요. 그럼 gx가 지금 x제곱 빼기 5지. 요 gx가 그 gx를 한 번 더 f에 집어넣어 주면 돼요. 그럼 f는 어떻게 하라 했는데? x가 들어가면 3x가 되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가 들어갔으니까 3 이렇게 돼요. 요 식하고 요 식은 이것만 밖에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가 성립한다 했노? 결합법칙 성립한다 했지, 그제? 그래서 67번은 요거하고 역시 답이 같게 나옵니다. 자, 역함수. 자, 정리역에 있는 어떤 원소를 공역에 있는 원소로 대응하는 요 함수를 우리가 F다 이렇게. 자, 여기에 1이라는 값을 2라는 값에 요렇게 대응을 시켰어. 자, 요까지 뜻은 F1이 2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요까지를 표현할 때 F1이 2다라고 쓴다, 그지? 함수 F에서 1은 2에 대응이 된다 이 말이야. 자, 이때 2를 거꾸로 대응을 시키면 1이 된다 이 말이지, 그지? 2를 거꾸로 요렇게 대응을 하면 2는 1로 간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요쪽에서 요쪽으로 대응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거를 요 F에 대해서 F에 마이너스를 요렇게 붙여주고 읽을 때는 F 인버스 이렇게 된다. 인버스. 자, 요렇게 가는 함수를
요 함수 f에 대한 역함수다라고 부르고, f1이 2라는 말은 1이 2로 갔지. f에 의해서, f라는 함수에 의해서 1을 2로 이렇게 대응해. 자,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f 인버스라는 요 함수는 2라는 수를 1로 대응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f에 의해서 1이 2로 간다는 이 말이랑 f 인버스에 의해서 2가 1로 가더라,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더라.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 아니고. f1이 2다 이 말이랑 함수 f가 1을 2로 보내더라 이 말은, 자, 거꾸로 대응하면 2는 1로 간다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요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요게 이제 역함수에서 제일 기본으로 앞으로 계속 써야 될 내용이에요. f1이 2다 이 말이랑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야. 이 말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이랑 이 말은 서로 같은 말이야. f1이 2다 이 말이랑 f 인버스 2가 1이다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라.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 자, 거꾸로 대응시키는 이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자, 이제는 이쪽이 x가 되잖아. 이쪽에 있는 수를 이쪽에 대응하니까, 그지? 그래서 x, y를 서로 바꿀 거야. x, y를 서로 바꾼다. 역함수를 구할 때는 바꾼 식을 y는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거예요. 바꾼 식을 y는 조금 이따 문제 통해서 보고, 1대1 대응. 자, 요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하는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있어. 자,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함수 F는 다 정리가 되지. 근데 역함수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F 인버스 A는 1인데, F 인버스 B도 2고, F 인버스 C도 3인데, F 인버스 D를 못 정하지, 그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1대1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1대1 대응까지 돼야 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때는 1대1 대응이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하더라 이 말은 1대1 대응이라는 거야. 자, 이제 함수 f지. f 얼마가 5가 되노 했잖아. f 얼마가 5인데 fa가 5가 되잖아. f는 a를 5로 되게. 그럼 f 인버스 1이 얼마고 있지? 자, 1을 인버스니까 거꾸로 이렇게 대응하란 말이지. 그러면 요 값은 c가 된다. f 인버스 1은 c더라. 자, 여기서 봐. 이 말은 f 인버스 1이 c더라는 말은 fc가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랬지. f 인버스 1이 c다 이 말은, f 인버스 1이 c다는 말은 fc는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요 말을 딱 보면 요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 빨리 요렇게 고쳐놔야 돼. f 인버스 3이 얼마고 있는데 f 인버스 3은 t가 되네, 그지? 아, 요거는 t가 되는 거야. 자, 요 말은 fd가 3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fd가 3이다. 자, 그래서 요 말은 쓰면 안 돼, 이렇게. 같은 말이랬다. 같은 말인데 당연히 인버스를 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함수를 가지고 쓰는 게 쓰기가 당연히 편하겠지.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이 다른 말을 나타내는 게 뜻이 똑같은 말이야. 자, f 인버스 얼마가 2고 했다. 자, 2로 오는 거는 요놈이 2로 오잖아. 요놈이 요렇게. 그래서 f 인버스 4가 2가 된다 이 말이야. f 인버스 4가 2다. 자, 이제 뭐 하냐면, 자, 72번은 f 인버스 1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72번은 이게 문제야. f 인버스 1을 구하시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역함수 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역함수 값을 구하라 라고 할 때는 항상 이 값을 이렇게 K로 두고, 물론 지금 책에서는 A로 줬다, 그제? 이 값을 항상 K로 두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 구하면 돼? K만 구하면 되지. F, 역함수 F 인버스 1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그거를 K라고 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뒀느냐면, 자, 위에 있는 이 말은 FK가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이 말은 FK가 1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FK가 1이다. 그럼 FK가 1이니까 여기다 K를 집어넣으면 1이 돼야 되지. 자, 그래서 K를 집어넣자. 3K-2는 1이 돼서 K는 1이 돼. 그 1이 바로 내가 찾는 F 인버스 1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역함수에서 함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지? 자, 이때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구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돼. 역함수를 구해놓고 거기다 1을 넣는 게 아니고, 요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 값을 구하더라. 자, F, 이것도 봐. 73번 또 문제가 뭐냐면, F 인버스 5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야.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뭐라고 하라 했노? K라 놓고서 K 값을 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은 FK가 5라는 뜻이네. 그지? 이 말은 FK가 5다. 이 말이야. FK가 5면 이제 K 집어넣자. 3K-2 이놈이 5가 되는 거예요. 3K-2 이놈이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7이 되니까 K는 3분의 7 이렇게 돼요. K는 3분의 7. 그 3분의 7이 바로 F 인버스 5의 값이 됩니다. 자, 74번 또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라 했는데 A는 어떻게 찾냐면 F-7이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A 값이 되는 거예요. F-7이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에다 마이너스 7 넣으면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3이 되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3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F4가 A 더하기 1이 되네. A 더하기 1이니까 4를 여기 집어넣으면 4, 3, 12 빼기 2는 10이네. 그게 A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은 9가 된다. 자, F 인버스 4, 2가 4다. 이 말은 이렇게 보면 안 된다 했지. F4가 2가 된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그냥 없애버리면 돼. F4가 2니까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되고 그게 2가 된다. 자, 그래서 A는 6이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F-9가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넣으면 9 플러스 A가 되고 그 값이 마이너스 3이 돼서 A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이거는 그대로 보면 안 되지. F5는 2다. 이거는 그대로 쓰면 돼. F5는 2다. 그런데 요 조건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F6이 1이더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지? 항상 이거는 쓰면 안 돼. F 인버스 1이 6이다 하는 말은 F6이 1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 식에 집어넣어서 이제 A, B 구해주면 돼. 그래서 F5가 2니까 5를 집어넣자. 5A 더하기 B가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 6을 집어넣으면 6A 더하기 B가 1이 되네. 그 빼면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면 B는 7. 이렇게. 자, 열리 푼 거다,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떻게 봐야 돼? F5가 마이너스 2. F15가 8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요거 두 개 조건을 가지고 A, B 구하셔야 돼요. 자, 이 함수 역함수를 구하라 했어. 그럼 역함수를 구할 때는 X하고 Y를 먼저 바꿔줄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Y 플러스 10. XY가 바뀌는 게 역함수니까, 그래? 이제 이 식을 Y는 정리해 주면 돼. 자, Y를 이렇게 넘겨버리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요게 역함수. 요 함수와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함수를 구했는데 똑같네, 그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역함수는 거의 없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 역함수를 구했는데 똑같아 말이야. 똑같은 거는 이제 다른 의미를 설명하기가 좀 안 좋으니까 자 요거 한 개 더 볼게. xy를 바꾸라 했지. x는 3y 플러스 5. 자, 이거를 y는 정리해 줄 거야. 3y는 x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돼. 자, 요게 역함수야. 이게 원래 함수. 요거 역함수를 구하면 이렇게 돼. 자, 아까 전에 봐. 여기서 요 함수를 그럼 f라고 할게. 요 함수를 fx라고 두면 요 함수는 그럼 f 인버스 x다 이 말이지, 그지? 자, f1을 알아봐. f1을. f1은 8이지. f1은 8이다, 그지? 잘 봐. f1이 8이라는 말은 f 인버스 8은 얼마야? 이건 1이다 이 말이잖아. 그럼 f 인버스 8은 f 인버스 x 식이 밑에 구해놨지. 그럼 여기다 그냥 8 넣는 거야, 그지? 여기다 그냥 바로 8을 넣으면 그게 f 인버스 8이잖아. 그럼 여기다 8 집어넣어봐.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3분의 3이니까 1이 되네. 그 1이 바로 요 1이라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가 8을 넣는 이 식을 생각하면 안 된다. f1이 8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이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이 식에서 바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놓고 거기에 집어넣는 건 그거는 쓰면 안 된다 이다. 자, 먼저 xy를 바꾸라 했지. x는 마이너스 3분의 1 y 마이너스 1. 그럼 3분의 1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그래서 요놈이 역함수가. 자, 이제 역함수 성질. 자, f 인버스 xy를 바꾸는 거지. f 인버스는. 자, 그놈의 또 인버스야. 한 번 더 xy를 바꿨어. 그럼 뭐야 이거? 원래 있던 함수하고 당연히 똑같겠지, 그제? f 인버스 하면 xy를 한번 바꿨잖아. 바꾼 거를 또 인버스 하니까 한번 또 다시 바꿔버리면 원래 있던 함수하고 같단 말이야. 그래서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다 이렇게 돼.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f다. 자, 그 다음에 i는 여기서 항등함수라는 거야. i는 항등함수다. 우리 항등함수 뜻이 뭐였노? 항등함수 뜻이 자신과 똑같은 값에 대응하는 거. 3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7을 집어넣으면 7이 되고. 자, 그 항등함수를 앞으로 i라고 쓰자 했다, 그지? 항등함수. 자, 2번은 무슨 말이냐면 f 인버스랑 f랑 f 인버스를 합성한 요 함수는 항등함수더라. 잘 기억해야 돼. 되게 중요해. f랑 f 인버스 또는 f 인버스랑 f. 즉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한 거야. 합성하면 그거는 항등함수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야. f 인버스 f 여기다가 7을 넣은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이게 7이 된다. f 인버스 f는 7을 넣으면 그대로 7이 돼. 왜? 이게 항등함수가 있으니까. f 인버스랑 f 어떤 함수랑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면서 항등함수가 돼.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7을 넣으면 7이 되고 5를 넣으면 5가 되고. 그 다음 3번 요것도 중요해. 자, GF가 여기에 뭐가 됐냐면 합성이 됐지. 합성. 자, 합성이 된 거를 전체를 인버스를 취했어. 자, 그럼 요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F 인버스 G 인버스하고 같아. 합성된 식을 인버스를 취해주면 각각의 인버스를 취해서 합성하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린다, 그지? 순서가 바뀌더라. 자, 그럼 요것만 왜 그런가 한번 봐. 요것만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지는지. 자, F랑 F 인버스 요거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요거 역함수.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f랑 f 인버스의 역함수를 구할 거예요, 지금부터. 자, 구하는데 요거 두 개를 합성하나면 아까 뭐가 된다니까? i가 된다 했지, 그제?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의 역함수를 다시 fg 요거랑 fg 요거의 인버스를 합성을 해버리면 항등함수가 된다 했잖아. fg라는 합성함수와 그 fg라는 합성함수 역함수를 합성해버리면 항등함수가 된다. 자, 아까 전에 이 합성함수 성질이 있었다, 그제? 합성함수 성질에서 교환법칙은 성립해, 안 해? 안 한다 있지.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있다. 자,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한다 있다. 자, 그래서 왼쪽 편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시킬 거예요. 그럼 이쪽 편에도 왼쪽 편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했기 때문에 요 갈로는 없는 거랑 같다 있지, 그제? 그래서 요까지가 뭐가 돼? 어떤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 하지. 그래서 요게 항등함수가 되기 때문에 g, fg 요거의 인버스가 되고, 자, 우변도 f 인버스랑 항등함수를 합성해버리면 항등함수는 합성 하나만 하잖아. 자, 한 번 더 왼쪽 편에다가 g 인버스를 합성할 거예요. 그럼 이쪽 편에도 왼쪽 편에 g 인버스를 합성했어. 자,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이 또 항등함수가 되어버립니다. 그제? 자, 항등함수는 합성을 하나만 하라 했지. 그래서 fg의 인버스를 구했더니 g 인버스, f 인버스 된다. 각각이 인버스가 되는데 순서가 fg에서 gf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럼 두 개만 그런 게 아니고 g, h 세 개일 때 인버스를 했지. 그럼 이 세 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반대로 g 인버스, f 인버스다. 이렇게 합성된 식 전체를 인버스를 잡을 때는 각각이 인버스를 취해지는 건 똑같은데 순서가 바뀐다 하는 거. f랑 g를 합성했더니 이게 항등함수가 됐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f랑 g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다는 말은 이 g라는 놈은 f 인버스다. 요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떤 말을 잘 주냐? 요 말을 잘 줘. g는 f 인버스다. 왜 항등함수가 되느냐 하면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간에 역함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더라. 지금부터는 역함수 성질이야, 성질. 자, 보자. 88번은 우리 합성함수 배웠지. 4를 먼저 f에 넣어야 돼, 그지? 4를 요 f에 넣으면 얼마? 8이네, 8. 그럼 이제 이거는 f 인버스 8을 구하라는 거야. 필기하지 말아요. f 인버스,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지금 하나 해주는 거야. f 인버스 8이 되고, 자, f 인버스 8을 구하라 할 때는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이거를 k로 들어 있잖아, 그지? 이거를 k로 들어. 다시 이 말은 fk가 8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f에 k 집어넣을 거야. 2k가 되고, 이게 8이 돼서 k는 4. 그래서 답은 88번은 답이 이렇게 해서 4단 말이야. 물론 이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다, 답이 나오니까, 그지? 자, 그런데 이건 이렇게 풀으라는 말이 아니고, 식을 잘 봐. 식을 잘 보면 이게 무슨 함수? 항등함수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안 되고 답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지? 앞에 같이 그렇게 풀어도 관계는 없어. 답이 나오니까. 답이 나오지만 f 인버스랑 f는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4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4가 나온다는 거예요. 5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5가 나온다. 자, 인버스의 인버스는 아까 뭐라 했노? 이건 F하고 같다 있지? 그래서 이건 그냥 F1과 같은 거예요. F1과. 자, F1은 2가 돼요. 그 다음 이게 무슨 함수? 이게 항등함수잖아.
자, 항등 함수는 합성 하나만 알아 있지. 그래서 이거는 G2랑 같고 G2는 1이 되겠네. 자, 이거는 많이 복잡하다 일단, 그제? 복잡한데 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돼. F.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G 인버스 F 인버스랑 같다 있지. 합성 함수의 역함수는 각각의 인버스가 되는데 순서가 바뀐다 했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F 이렇게 돼. 자, 여기다가 8을 넣으시오 이 말이야. 여기다가 8을 넣으시오. 자, 그런데 요 부분이 뭐가 돼? 항등함수가 돼버려. 그럼 항등함수는 합성할 때 이선화만 하라 했지. 그래서 이거는 F의 G 인버스의 8을 구하시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자, 이거는 이거 먼저 계산해야 되지. 됐지?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 돼 항상. 그럼 G 인버스 8을 구해야 돼. G 인버스 8. 요게 G잖아 지금, 그지? 그럼 G 인버스 8은 G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인버스 값을 구할 때는 요거를 K라 그래. K. 그래서 GK가 8이 되는 K를 구하는 거야. GK가 8이 되는. 그럼 K-1이 8이네. G가 요거니까. 그래서 K는 9가 되지, 9고. 즉, G 인버스 8 요게 9란 말이고. 그럼 결국 요거는 F9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F9니까 답은 18이 된다. 자, 이것도 먼저 풀어주자. 자, 풀면 F는 그대로 있고 F 인버스 G 인버스 그 다음에 F 여기다가 3 넣은 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게 항등함수네,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G 인버스 F3과 같은 거예요. G 인버스 F3. 그럼 F3을 먼저 계산해야 되네. 자, F3은 6이지. 자, 해서 이거는 G 인버스 또 6을 계산하셔야 돼요. 자, G 인버스 6은 G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값을 K라고 불러야지. 자, 그러면 GK가 6이 되는 K 찾는 거예요. 그럼 K-1이 6이기 때문에 K 값은 7. 7이 답이 된다. 자, 94번은 FG의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거기다 -3을 넣어라 이 말이야. 그죠? 직접 그렇게 넣는 게 아니고 이것도 G 인버스 F 인버스야. 자, 거기다가 -3을 넣는 거죠. 그럼 먼저 뭘 계산해야 돼? F 인버스 -3을 계산해야 돼. 그죠? F 인버스. 그럼 F 인버스 -3은 요 값을 K라고 두면 FK가 -3이 되는 K를 구해줘야 돼. 그럼 FK가 -3이니까 -K 플러스 1이 -3이니까 K는 4가 되지. 요 값이 결국 4이기 때문에 결국 G 인버스 4를 구하시오. G 인버스. 자, G 인버스 4를 역시 뭐 L이라고 두면 GL이 4가 되는 L을 찾는 거예요. 그지? 자, 요게 G니까 3L-2가 4가 되는 L을 구해주면 L은 2가 돼요. 2가 답이 되는 거죠. 요렇게 해도 되고, 또는 FG라는 합성함수를 먼저 구해버려도 돼요. 그럼 요거는 G를 F에 넣으면 되잖아. 그지? G를 F에 넣으면 되니까 G를 F에 넣어주면 -X 플러스 1, 그 X 자리에 3X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3x 플러스 3 요게 FG의 역함수라는 거예요. 다시 이거의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지? 이거의 역함수에다가 -3 그럼 요거 역함수 또 구해야 되지. 그래서 -3을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정리해도 되고, 또는 마찬가지로 K 이렇게 놓고도 풀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은 금방 했던 요 방법으로 그냥 단계적으로 2단계 거쳐서 풀어줄게요. 합성함수 그런 걸 구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95도 마찬가지네. 요것도 G 인버스 F 이거하고 같잖아. 각각의 역함수를 구해서 반대로 방향을 바꿔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9를 넣으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F9는 -8이지. 그래서 이거는 G 인버스의 -8을 구하라는 뜻이고, G 인버스 -8을 역시 K라고 두면 GK가 -8이 되는 K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GK니까
3k-2가 마이너스 8이 되는. 자, 그랬더니 k는 마이너스 2. 이건 정리부터 해야 되겠지. 그대로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정리하면 f, g 인버스 f, f 인버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셔야 돼요. 그럼 요게 항등함수네. 그래서 결국 f, g 인버스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은 거를 계산하려 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그래서 g 인버스 마이너스 5부터 찾자. 자, 요 값을 k라고 두면 gk가 마이너스 5가 되는 k를 먼저 구해야 돼. 자, gx가 요러니까 3k-2가 마이너스 5. k는 마이너스 1이 되네. 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결국 f-1을 구하란 말이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2가 된다. 자, 우리 역함수는 아까 전에 어떻게 구한다 했노? x하고 y를 바꾼다 했지. 역함수는 xy를 바꾸면 그게 역함수가 되는 거다. 그럼 우리 저 앞에 상 제일 마지막에 할 때 도형의 이동하는 게 있었지. 도형의 이동하는 게 있었다. 그 도형의 이동에서 xy를 바꾸는 게 뭐였노? xy를 바꾸는 게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거잖아.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한 것이 바로 xy를 바꾼 거잖아. 그래서 역함수를 구한다라는 말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한다. 그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y 꼴 x라는 직선이 있지. 여기에 y 꼴 x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x가 있네. 요 까만 게 fx야. 자, 이 fx를 y 꼴 x에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요 빨간 부분이 되나? 빨간 부분. 요 빨간 그래프가 f 인버스 x가 되는 거야. 요 그래프를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을 해서 요렇게 그린 요 그래프가 역함수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역함수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는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다는 아주 중요한 거야.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더라는 사실. y 꼴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더라. 함수 fx하고 f 인버스 x의 교점은 요거지. 함수 fx와 f 인버스 x의 교점은 요건데 함수 fx하고 y 꼴 x하고 교점하고 어때? 같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두 개가 y 꼴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함수 f와 f 인버스의 교점을 구할 때도 f하고 f 인버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y 꼴 x하고 이 교점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가 우리 역함수 구하면서 느낀 점. 계속 봐. 역함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우리 역함수 구하더나 안 구하더나? 안 구하고 자꾸 풀고 있지, 그지? 역함수는 언제 구하느냐 하면 역함수를 구하시오 그런 거는 이제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는 거고, 그 이외에는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문제는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역함수 문제 풀이 요령, 절대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 이게 요령이야. 역함수를 구해서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역함수는 역함수 성질을 이용한다는. 자, fb를 구하랬지. fb.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그래프를 한번 봐. fx의 그래프가 하나 주어진 상태에서 y 꼴 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자, 그림이 다 그렇네. 이도 y 꼴 x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 자, 이 y 꼴 x라는 그래프는 뭐 때문에 요 y 꼴 x를 그래프를 주느냐 하면 요게 a지. 이게 a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b가 되면 이 값도 b다는 걸 가르쳐 주고, 이 값이 c이고 이 값이 d다는 요거를 알려주려고 y 꼴 x라는 직선을 하나를 꺼낸 거예요. 제지고까지. 자, 그러면 fb를 보자. fb. 자, fb는 b를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y 값은 요거잖아요. b를 함수 f에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요거는 a가 됩니다. 자, 이제 fc다 요거는, 그지? fc를 먼저 구해야 되지. fc는 c를 요 fx에 집어넣으면 y 값은
B가 되네, 그지? 요 값이 B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요건 FB를 구하란 말이고, FB는 위에서 구해놨네, A라고. 자, 이제 F 인버스 B를 구하라 했어. F 인버스 B. F 인버스 B를 구하죠. 이제 잘해야 돼. 지금 요 그래프가 fx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fx야, 그죠? 그럼 f 인버스 x는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뭐 요 정도쯤으로 요렇게 생겼겠지. y = x의 대칭이니까 요렇게. 이게 역함수 그래프야. 그런데 이거를 그리면 안 돼. 이거를 역함수 문제에서 이거를 그리면 안 돼. 자, 이제 함수 fx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역함수 처리하기. 함수 fx의 그래프가 있을 때 역함수 처리하기. 자, 잘 본다. 자, 지금부터는 내가 요 축을, 요쪽 방향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볼 거야. 축을 바꿔버릴 거야. 그 다음에 요 축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볼 거야.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이 빨간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가 되느냐면 fx 그래프가 아니고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는 가만히 둬야 돼. 가만히 두고 대칭축을 바꿔버린 거예요. 대칭축을. 대칭축을 바꿔버리면 지금부터는 어디가 x축이냐면 이쪽이 x축인데, 자, x축 양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야. 이쪽으로 갈 x가 1, 2, 3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제? 이쪽을 y축의 양의 방향으로 바꿔버리면 원래 있던 이 fx의 그래프가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자, 이제 봐. f 인버스 b를 구하라 했지. 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고, 요게 d잖아. 그제? 그럼 f 인버스 b를 구하라는 것은 b를 인버스에 집어넣었을 때 얼마가 이거 찾는 거예요. 자, b를 인버스에 집어넣어봐. 요게 b잖아. b를 인버스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값이 얼마가 돼? c가 돼. 지금 한 요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f 인버스 c다. 그제? f 인버스 c는 c를 f 인버스에 집어넣었더니 대응된 y 값은 d가 되네. 그제? 그러니까 요 값이 d가 되는 거야. D. 그럼 결국 요거는 f 인버스 d를 구하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d를 f 인버스에 대응했더니 그 대응된 값은 e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네. 그제? fa 요것도 요게 y = x가 주어져 있으니까 요게 a면 요게 a이고 요게 b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니까 요게 c이고 요게 d이고 요게 e고 이렇게. 요거는 y = x를 가지고 보인 거야. 자, 이 식이 fx지만 내가 이 축을 x축이고 이 축을 y축이다 라고 와버리면 요 식이 f 인버스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프. 자, 이제 먼저 fa를 보자. fa는 fa를 f를 a에 집어넣으면 b가 되네. 요게 값이 b가 되고, 다시 요거는 fb가 되겠지. fb는 b를 f에 집어넣으면 c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f 인버스네. 인버스 b. 자, b를 인버스 함수에 집어넣으면 a가 되네. 그지? 그래서 요거는 a가 되겠네. 그 다음에 f 인버스 c. 자, c를 f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b가 되지. 그러니까 요게 b가 되는 거고, 다시 f 인버스 b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b를 집어넣어주면 a가 되네. 자, 이것도 f 인버스하고 같지. 자, 여기다가 d를 넣어야 되니까 f 인버스 d. 자, d를 f 인버스 집어넣으면 c가 되네. 그럼 다시 요거는 f 인버스 c가 되겠지. 자, c를 f에 집어넣으면 값은 b가 됐다.